사실 저는 차주들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것에 비해 우리 차주들이 누리는 건 적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기업이 잘 나가는 만큼 정책이나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특정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차 회사들이 기습 발표가 나왔거든요. 아마 현대차부터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해도 테슬라 아래에서 판매량 싸움을 하는 건 현대차 그룹이나 폭스바겐 그룹 정도니까요. 문제는 각 회사별 발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연합을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본차 회사들이 발표 이후의 행보가 전기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일본차 회사들이 큰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랑 혼다가 전기차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 구간, 일시적인 정체 구간을 지나면서 주력 제품이던 하이브리드차 판매로 수익성을 크게 높여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전기차에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요즘 전기차 시장이 과도기라고도 하는데 이 시기가 지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계획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혼다는 2030년까지 약 87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거라고 합니다. 그 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2배나 늘어난 겁니다. 계획도 꽤 구체적입니다. 차세대 공장 건설을 포함한 자동차 제작 영역에 52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각각 17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생산 이전에 원재료 관련 계획도 있는 상태인데 2030년에는 북미에서 조달하는 전기차 배터리 비용을 20% 감축한다고 하고요. 전기차 생산 비용도 35%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요타도 비슷합니다. 작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에만 전기차, 수소, AI에 약 17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1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이 공장에만 1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은 상태인데 이 발표 때문에 한창 전기차 성장기 때 우리 차주들은 제대로 된 걸 누리지 못했다. 이제 현대기아차는 끝났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일본차 회사들이 이런 발표를 왜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발표 이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 물론 말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치인들도 보면 선거 유세 기간에 강한 발언을 내뱉고 임기 중에는 비교적 얌전하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나 발표는 관심을 받기 위해 거창하게 할 수 있지만 일본차 회사들이 진짜 목표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투트랙 체계를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차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잖아요. 일본차 회사들도 속으로는 불안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기차가 정답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고요. 그런데 또 전기차가 정답일 수 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전쟁 끝에 우리는 전기차로 세상을 장악해야 한다 이렇게 결단을 해버리면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작정하고 만든다 해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무시할 수는 없고 따라가는 데에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테슬라만큼 전기차 점유율을 끌어올린다 이건 그냥 포부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발표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뭐다? 일본차 회사들도 이제 현대차 그룹처럼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투트랙 전략을 펼칠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출발이 늦으니 안심해도 되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기업이나 기업인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치밀한 면모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닌 척해도 뒤에서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폭탄 발표를 해버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일본도 알게 모르게 정치적 상황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약간 중국하고 비슷한데요.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투자를 발표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걸 좀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일본 정부가 자동차 판매 점유율 목표를 설정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줄여서 SDV 점유율은 미국, 중국 업체에 밀리고 있고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 차원에서 전략 방안을 발표한 거죠.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일본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내년 이후에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연동을 아예 공통화하겠다고 합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걸 큰 회사 셋이 모여서 해버리겠다는 거죠. 여기에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의 SDV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쪽은 도전이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 차 쪽은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는
하는 거라서 아무리 일본차 회사가 진입이 늦더라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예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 파악,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공급망에 대한 정보 연계, 그리고 경제 산업성 주도로 인재 육성 기관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온 일본차 회사들의 전기차 개발 계획보다도 이런 면들이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물론 성공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보다 전기차 쪽 노하우는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얘네가 움직이는 동안 다른 회사들은 노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엔 약간 정치 외교적 상황 파악과 해석도 필요한데요. 미국이 일본과 우호적 위치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최근에 미국이랑 유럽이 중국 무역 장벽을 더 견고하고 높게 쌓아 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제품을 받아 쓰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 같은 FTA 체결국들은 분명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적으로 이익을 주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선 본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보는 동안 일본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일본 기업들 정도면 테슬라와 충분히 협업을 할 수 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과도 협업을 이어가기에 충분합니다. 성공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지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게 전기차 시장이긴 합니다. 일본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서 버블 경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들이 일본에서 나왔고, 이게 일본 자동차 산업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 고도 경제 성장을 이어갔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황 버금가는 정치 외교적 협업이라던가 기업 간 파트너십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버블 경제 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석유 파동입니다. 이때 얘네들 전략이 뭐였냐면 간단합니다. 석유 파동이 뭔가요?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를 지칭하잖아요. 이 당시 아랍 산유국의 석유 무계화 정책, 이란 혁명에 따른 정치적 불안으로 석유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가격 폭등으로 전세계 경제가 휘청이던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때 일본차 회사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 요즘 기름값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드시죠? 그럼 일본차를 타세요. 미국 차보다 기름을 덜 먹어서 경제적이고 잔고장도 미국 차보다 적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미국 시장을 휩쓰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도 이때부터 쇠락하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과 일본 기업인들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뭔가요? 미국과 유럽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죠.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섰다는 건 모든 조건과 환경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일하는 건 기술력만으로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케팅과 전략 싸움이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연합을 이뤄서 아예 국가 단위로 산업 재패를 밀어붙일 수 있고 그런 역량이 충분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런 연합이 얼마나 되는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업 간 납품 계약 수준이 아니라요, 아예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기업들이 연합을 이뤄서 산업 하나를 씹어먹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말이 많고 이제는 충전기 인증 문제까지 말썽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호황기가 될 수 있었고, 기존 차주들도 감론을박이 치열한 문제들을 겪지 않고 논란 없는 얼리 어답터들이 될 수 있었는데 허술한 몇몇 정책이나 추진력이 발목을 잡았다고 보거든요. 세계 정치 상황도 그렇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그룹, 이런 쟁쟁한 전기차 회사들이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일본차 회사들의 성장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런 추진력이나 상황을 이용하는 전술 같은 건 무시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상위권을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